AI 시대의 핵심 자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반도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훨씬 오래된 금속이 있습니다. 구리입니다. 데이터 센터로 전기를 가져오는 송전선과 변압기, 서버 전력 장치, 전기차, 풍력과 태양광, 전부 구리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현물 구리가 톤당 14,9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광산회사 BHP는 이제 철광석보다 구리에서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최고 기록은 사흘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구리는 전기와 열이 아주 잘 통하고 가공하기 쉽고 부식에 강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쓰는 산업 대부분에 들어갑니다. 알루미늄도 전기가 통하지만 전도율이 구리의 61%라 단면이 더 커야 합니다. 좁은 공간에 큰 전류를 몰아넣는 설비에서는 대체가 특히 어렵습니다. 구리는 원자재가 아니라 전기 경제의 혈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안에는 GPU 서버와 무정전 전원 장치, 변압기, 스위치 기어, 버스바가 들어가고 밖에는 변전소와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의 소재가 거의 전부 구리입니다. BHP는 미국 시카고의 한 데이터 센터가 구리 2177톤을 썼고 적용 전력 1메가와트당 27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은 1메가와트에 약 5톤입니다. 5배가 넘습니다. 다만 구리를 파는 회사가 낸 자료입니다. 여기서 널리 인용되는 수치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460테라와트시에서 1000테라와트시로 간다는 말은 두 개의 다른 보고서를 붙인 것입니다. 460은 2022년 실적이고 1000은 2026년 전망입니다. 최신 자료로는 2024년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약 945테라와트시입니다. 전력을 2배 공급하려면 서버가 아니라 전선과 변압기와 전력망을 늘려야 합니다. 구리를 끌어당기는 산업은 4개입니다. 전력망,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 구리가 약 83kg 들어가고 내연기관차는 약 23kg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발전하는 곳과 쓰는 곳이 멀어 전력망이 더 필요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까지 핵심 광물 가운데 구리가 가장 큰 물량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약 700만 톤입니다. BHP는 원래 철광석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에 끝난 회계연도에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구리 부문 이익이 181억 8,700만 달러, 철광석이 145억 2,900만 달러였습니다. 구리가 그룹 전체 이익의 54%입니다. 다만 널리 인용되는 40% 증산은 계획 발표가 아니라 40% 더 생산할 여건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리오틴토도 같은 방향입니다. 상반기에 구리와 알루미늄이 전체 이익의 56%를 차지하면서 철광석을 넘었습니다. 글렌코어는 석탄 이미지가 강한데도 구리를 성장축으로 봅니다. 지금 이익의 약 30%가 구리이고 2030년에는 5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회사 목표가 아니라 애널리스트 추정입니다. 세 회사를 나란히 놓으면 이건 한 회사의 실적이 아닙니다. 광산업의 중심축이 중국 철강에서 전기화와 AI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912달러는 현금, 즉 현물 결제 기준 기록입니다. 뉴스에서 보통 보는 3개월물의 사상 최고는 1월 29일에 14,527달러입니다. 두 기록은 같은 날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8월 20일 3개월물은 13,888달러로 내려왔습니다. 2주 만의 최저입니다. 현금이 3개월물보다 비싼 정도는 545달러에서 176달러로 무너졌습니다. 사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가용 재고는 일주일에 75% 늘었습니다. 8월 중순의 급등은
재고가 마른 시장에서 일어난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 부족 때문에 구리가 15,000달러가 됐다고 단순화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8월의 가격을 움직였을까요?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 미국 관세입니다. 미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구리반 제품에 50% 관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년된 구리, 그러니까 전기동은 아직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계 부과가 거론됐지만 확정 고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정이 아닌데도 가격은 움직였습니다. 관세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미국 선물이 런던보다 비싸졌고, 그러면 금속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런던 창고가 마르고 미국 코맥스 재고는 67만 톤으로 사상 최대가 됐습니다. 둘째, 콩고민주공화국이 정광 수출을 막았습니다. 정광이 막히면 중국 재련소의 원료가 마릅니다. 세계 구리 재련의 약 51%가 중국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8월에 급등을 만든 것은 광산이 아니라 세관과 창고였습니다. 장기 부족의 근거는 가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구리 광산은 발견에서 생산까지 평균 약 17년이 걸립니다. S&P 글로벌의 구리 연구와 국제에너지기구가 같은 숫자를 냅니다. 자주 인용되는 16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5.7년은 2023년에 나온 전 품목 평균입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막히면 소요 기간이 30년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30년도 구리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해도 그 금속은 2040년대에 나옵니다. 두 번째 공급 문제는 광석의 질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구리 광산의 평균 품위는 1991년 이후 약 40% 떨어졌습니다. 같은 양의 구리를 얻으려면 더 많은 돌을 캐고 더 많이 부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오릅니다. 새 광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35년간 발견된 구리 광산 가운데 최근 10년에 발견된 것은 5%뿐입니다. 리드타임과 품위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벌어진 일도 있습니다. 2025년 9월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의 지하 채굴 구역이 침수됐습니다. 완전 재가동은 2028년 초로 밀렸습니다. 연간 약 68만 톤 규모로 세계 채굴량의 약 3%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여름 칠레 엘테니엔테 광산에서는 지진으로 터널이 붕괴해 작업자 6명이 숨졌습니다. 연간 약 40만 톤 규모입니다. 두 사고의 결과가 통계에 찍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구리 채굴량은 101만 톤에서 71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한 해에 30%입니다. 광산은 사고가 나고 정책이 바뀌고 실제로 멈춥니다. 이제 숫자를 던지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 발표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2035년에 구리 공급이 수요보다 약 25%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해 전 전망의 약 30%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진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4분의 1입니다.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지금 궤도의 결과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은 광산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리는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중간재입니다. 전력회사는 송전선 비용이 오르고 데이터 센터는 설비 투자가 커지고 전기차는 모터와 배선 원가가 오르고 건설은 전선과 배관 원가가 오릅니다. 최종 소비자가 구리를 직접 사는 일은 거의 없는데 전기를 쓰는 거의 모든 값에 구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는 새로운 석유일까요? 석유는 태우면 사라지고 구리는 남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오르면 재활용과 알루미늄 대체와 설계 효율화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반드시 넣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빼면 이 영상은 구리 강세론 홍보물이 됩니다. 알루미늄 대체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는 일입니다. 업계에서는
구리와 알루미늄의 가격비가 3.5에서 4.0을 넘으면 소재를 바꾸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 비율이 2026년 1월에 4.3까지 갔고 최근에도 4.0기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케이블 회사는 중량 기준으로 약 40%를 알루미늄으로 쓰고 5년 동안 3%포인트 늘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 내부의 대전류 구간은 여전히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구리를 밀어내지는 못하지만 가격 상단을 누릅니다. 구리는 새로운 석유가 아니라 전기 시대의 기반 금속입니다. 구리가 왜 정치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채굴이 몰려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으로 칠레가 세계 채굴량의 약 23%, 콩고민주공화국이 약 14%, 페루가 약 12%입니다. 여기서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칠레, 페루, 콩고 순서는 낡았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페루를 제치고 2위입니다. 재련은 더 몰려 있습니다. 세계 구리 재련의 약 51%가 중국입니다. 과거에는 광산 인수를 기업가치 문제로 봤습니다. 이제는 각국 정부가 누가 소유하는가까지 따집니다. 다만 업계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구리는 상품에서 전략자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리튬과 히토류에서 먼저 나타난 흐름입니다.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은 대형 구리 광산이 없습니다. 반면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선, 변압기, 전기차, 배터리, 조선산업은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공급망입니다. 이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반기 구리 정광 수입 단가는 톤당 4,627달러로 지난해 평균보다 31.7% 올랐습니다. 수입량은 73만 톤으로 2008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산 수입은 14만 톤에서 연기됐습니다. 그라스버그입니다. 재련 수수료는 사실상 0으로 붕괴했고 국내 구리 재련은 온산 한 곳에 사실상 집중돼 있습니다. 조달청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이유로 구리와 알루미늄 비축을 늘리고 있고 원자재 비축은 60일 1분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의 핵심 광물 비축 열세 종에는 구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리값 상승은 한국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산업별로 갈립니다. 재련과 소재 쪽은 눌립니다. 정광을 사서 금속을 만드는 구조인데 원료값이 오르고 재련 수수료가 내리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반대쪽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LS그룹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98.4% 늘었고 대한전선은 117.8% 늘어 수주장호가 처음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왜 갈릴까요? 전선과 중정이는 구리값을 판매기에 얻는 구조에 가깝고 무엇보다 전력망 투자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부족이 한국에 던지는 것은 호재나 악재가 아니라 누가 원료를 사는 쪽이고 누가 설비를 파는 쪽인가의 문제입니다. 남는 과제는 하나입니다.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기 계약, 해외 자원 개발, 재활용, 소재 절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 시대라고 하면 우리는 GPU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GPU를 만드는 것만으로 AI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를 보내야 하고 변압기를 만들어야 하고 송전망을 깔아야 합니다. 그 모든 곳에 구리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광산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견해서 생산까지 17년이고 품위는 4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 필요한 구리의 약 4분의 1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구리가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8월의 기록은 사흘 만에 지워졌고 알루미늄은 이미 케이블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남습니다. 칩을 만드는 회사도 필요하지만 그 칩에 전기를 보내는 금속을 가진 회사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병목은 최신 반도체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써온 금속일지도 모릅니다. 첨단 산업의 가장 아래에는 오래된 금속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국제에너지기구와 S&P 글로벌, 미국 지질조사국, 그리고 각 회사의 공식 실적 발표를 근거로 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가격은 2026년 8월 현물 시장의 기록이며 장기 전망이 아닙니다. 자사 자료와 업계 추정치는 그렇게 표시했고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인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